풍성한 한가위 추석입니다. 즐거운 한가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행복이 깃드시고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의 대표 음식은 잡채죠. 먼저 소고기를 채로 쓸 건데요. 고기 결대로 썰어줘야 고기가 낱낱이 흩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생고기를 그냥 썰어도 좋지만 그러기면 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긴 지 한 6시간 된 다음에 썰어주는 것이 썰기에 좋습니다. 당면은 물에 미리 담가두죠. 그리고 한참 30분 후쯤 됐을 때 당면을 반으로 갈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길면 먹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잡채의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섯을 불리고요. 1시간쯤 후에 표고버섯에 물기를 짜서 도마에 놓고 버섯의 기둥을 잘라줍니다. 물론 기둥을 찜을 할 때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버섯의 간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버섯의 기둥을 잘라준 다음에 버섯의 갓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 두툼한 채로 하면 아무리 채를 얇게 썰어도 얇은 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버섯 두께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의 편을 썬 다음에 채를 썰기를 하는 것이 훨씬 예쁘고 모양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버섯을 편 썰기 한 후에 다시 채 썰기를 하면 고운 버섯의 채가 나옵니다. 이렇게 썰어서 버섯 채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고버섯 편썰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채 썰은 버섯은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양념을 해서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목이버섯을 물기를 짜주고요. 아까 불릴 때 함께 불렸거든요. 이것을 접착 부위에 이물질을 정리해 줍니다. 붙어진 부분은 약간 좀 이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일정한 크기로 찢어줍니다. 이땐 손으로 찢어주는 게 좋아요. 칼을 써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자연스럽죠. 이렇게 목이버섯도 하나하나 잘라준 다음에 이것을 간장 양념을 해서 볶으면 됩니다. 지금 이 버섯 말고 다른 버섯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파를 썰어주겠어요. 양파는 되도록이면 얇게 채를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파 1개 정도를 준비하면 넉넉하게 써요. 물론 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집에 있는 모든 야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색깔과 질감을 봐서 볶아주거나 해주면 좋은데 모든 걸 다 채를 썰어줘야 돼요. 당근도 먼저 편을 썰어준 다음에 당근 채를 썰어줍니다. 붉은색은 붉은 파프리카를 사용해도 좋고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붉은 고추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푸른색은 부추를 씻어서 썰어주었습니다. 대파를 송송 썰기하고 푸른색 채소를 위해서는 오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금치를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이는 껍질만 돌려 깎아 해주면 훨씬 파란색을 볼 수 있죠. 대파는 송송 썬 다음에 다지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지는 것도 좀 거칠어 보이죠. 이걸 좀 더 다져줍니다. 좀 더 곱게. 이때는 좀 더 충분히 다져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고기 버섯과 당면을 양념을 넣겠어요. 설탕과 간장, 기타 대파나 마늘 같은 것을 함께 넣어서 해줍니다. 이때 후추도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잘 섞어주면은 양념은 완성되겠습니다. 기타 여기다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건 전통을 얘기한 거예요. 표고버섯을 양념합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을 해준 후에 목이버섯을 또한 양념을 합니다. 버섯과 고기는 양념이 같아요. 소고기 채 썬 거를 아까 만든 양념에다가 해서 조물조물 해서
고기에 양념이 배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옆에 약간 재 놓았다가 나중에 볶아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소를 먼저 볶아주겠는데요. 채소는 먼저 하얀색을 볶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넣어서 볶아주죠. 양파는 소금도 약간 넣고 또 후추도 넣고 해서 각각의 재료가 맛이 있어야 함께 모은 잡채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넣어주겠어요. 외국이나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덜 볶은 것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어요. 볶을 때 항상 연한 색부터 진한 색 순서로 볶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먼저 볶아주고 나중에 고기를 볶아줍니다. 고기 볶은 다음에는 눌러붙어서 잘 다른 게 볶아지기가 어려워요. 넓은 접시에 펼쳐서 채소는 항상 식혀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 당면을 삶아줍니다. 당면은 적어도 한 3분 내지 5분 정도는 삶아야지 당면의 그 딱딱한 맛이 없어집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한 가락을 해서 맛을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스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당면 뜨거울 때 양념장을 섞어서 함께 섞어줍니다. 양념장은 넉넉하면 되겠지만 너무 시커멓지 않게 색깔을 약간 갈색, 진한 갈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연한 갈색이라고 할까요? 뜨거울 때 섞어주는 것이 맛이 잘 들어서 당면 양념할 때 좋습니다. 참기름과 후추를 첨가해서 그 맛을 내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당근채를 볶습니다. 당근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잘 볶은 다음에 넓은 접시에 펼쳐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채 썬 표고버섯을 볶겠습니다. 이때 역시 후추와 약간의 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참기름 첨가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한 넓은 접시에 담아줍니다. 펼쳐서 식혀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이버섯을 볶을 때도 똑같은 순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목이버섯은 물론 약간 간장이 튀기 쉽기 때문에 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목이버섯을 볶고 나서 이것도 역시 넓은 접시에 펼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볶는데요. 고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볶아줘야 돼요. 그리고 채 썬 것이 낱낱이 흩어져서 하나의 긴 막대, 그러니까 얇은 채가 될 수 있도록 흔들어서 잘 볶아줍니다. 이때 높은 온도에서 해줘야지 물기가 잘 안 생기는데요. 지금은 조금 온도가 낮았나 봐요. 후추를 넣고 또한 참기름을 넣고 그래서 계속 볶아줍니다. 그래서 물기가 약간 좀 날아간 이후에 볶기를 그만두어야지 안 그러면 국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다음에 이 국물을 따로 모아서 당면을 볶는다든지 할 때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알아서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또한 넓은 접시에 펼쳐서 식혀줍니다. 물론 완전히 식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물기를 좀 없애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양념해둔 당면을 참기름에 볶아주면 당면이 금세 불어나지 않고 하루 정도 더 지나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채의 보존성을 위해서 잡채 당면을 한번 볶아주죠. 만든 재료를 모두 다 함께 섞어서 만들기도 하지만 오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당면하고 일부 양념하고 일부 채소들을 볶은 것 함께 모아서 프라이팬에다 함께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주면 하루가 지나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추석에도 꽤 온도가 높죠. 후추와 참기름을 첨가해주고 마지막에 부추, 아까 썰어놓은 부추를 넣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추는 파란색이죠. 복잡하죠? 그렇지만 만들어 보면 아주 뿌듯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해줍니다. 예쁜 접시에 담은 다음에 쓰는데요.
황백지단을 올리면 더 예뻐요. 운반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있는 재료를 그대로 만들어 보세요.